여러분, 우리는 강합니다. 아시죠? 우리가 모일 때에 민주당이 벌벌 떨고 있어요. 박규택 민주당 의원은 우리 보고 쓰레기장으로 가라고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저자들은 대통령의 결기와 애국시민들의 열정이 만났을 때 그 열정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쓰레기는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진정한 쓰레기는 탄핵 29번 남발하고 가처법 개정 반대하고 연봉 1억 6천으로 올리고 중국 공산당한테 봉사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갈 집단은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은 해산하라! 민주당은 여러분, 제가 부산, 대구 연설했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제 속에 있는 마음 다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적을 만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뭉쳐서 하나가 될 때에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계엄령 이후에 나라 망했다, 윤석열을 버려야 국민이 산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30이 각성하고 10대가 깨어나고 4050이 힘을 합치고 60, 70, 80, 90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저 뺀질거리는 국민의힘 정당이 뺀질거리다가 국민 눈치 보기 시작했어요. 아시죠? 저 민주당이 한 달 만에 대통령 탄핵하고 이재명 대통령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빠지는 거 아십니까? 조선일보가 탄핵 노래 부르다가 이제는 무릎 꿇고 이쪽으로 달라붙은 거 아십니까? 검찰 내부에서 소신 발언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부정선거 수사자라는 소신 발언도 나왔어요. 이제는 저 헌법재판소가 일제 판사보다도 못하다라는 검찰 지검장의 소신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뭡니까? 다 망했다고 할 때에 위대한 국민들이 하나가 되었고 10대가 깨어나고 2030이 깨어나고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수사기관도 지금 쫄았고 언론사도 우리한테 붙고 있고 무엇보다 저들의 내란 거짓 프레임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여기 혹시 10대 있습니까? 10대. 우리 10대 대한민국의 법치의 회복과 자유의 회복과 탄핵 무효를 원한다면 10대들 전방 함성! 20대 30대 있습니까? 탄핵 무효를 원한다면 전방을 향해 함성! 40, 50 있습니까? 전방을 향해 함성! 60, 70, 80 이 나라의 기둥들 선배 세대들 계십니까? 전방을 향해 함성! 여러분, 저는 이 애국운동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지지율이 오르고
애국심의 열기가 충만할 때에 거짓의 산이 무너지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탄핵 무효, 탄핵 기각이라는 기적을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인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3년 전에 이곳에서 어떤 출정식이 있었습니까? 대답하세요. 그렇죠. 2022년 2월 15일 바로 이곳에서 위대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위대한 여정의 출발을 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여정 첫 출발 때 대통령께서 이곳에서 출정식 때 무엇을 선포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 말을 다 지켰습니다. 첫 번째, 국민들을 괴롭히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저 기득권 세력을 개혁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약속 지키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나라의 안보 다시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까? 이 약속 지켰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위대한 여정의 출발부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반국가 세력이에요. 대한민국보다 중국을 더 좋아하는 반국가 세력, 대한민국보다 북한에 충성하는 저 민노총 기타 간첩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이익보다 중국에 굴종하는 저 민주당, 대한민국의 경제 갉아먹는 민노총, 진실은 개나 줘버리고 거짓말만 떠드는 MBC, JTBC.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주적 문재인 정권을 종식시켰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최악의 빌런 두 명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구예요? 두 번째는 이재명이죠. 그런 대한민국 최악의 빌런 두 명을 때려잡을 때에 대한민국은 위대해질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 같은 청년들이 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까?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출발점은 바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문재인 때문 아닙니까? 자, 문재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부동산을 말아먹었어요. 얼마나 세게 말아먹었는지 서울 아파트 값이 2배나 폭등했습니다. 2배나. 이게 얼마나 최악이냐면은 우리가 한 푼도 안 쓰고 연봉을 모아서 38년간 모아도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힘들어졌던 게 문재인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문재인이 52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제한을 걸면서 우리나라 산업들이 다 파괴가 됐어요. 여러분, 중국과 대만에 주 50시간 이런 거 없는 거 아십니까? 이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노동자율을 박탈함으로써 이 나라의 반도체, 이 나라의 철강, 이 나라의 2차전지, 이 나라의 자동차 모든 산업을 중국한테 먹히게 버려놓은 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때 국가의 빚이 1000조를 찍었어요. 1000조를. 그 중에 400조를 더한 게 문재인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개념을 빼버렸어요. 김정은이한테는 이상한 USB를 줬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까? 저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같은 저질스러운 자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해서 우리 청년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공정과 상식을 완전히 찢어버렸던 게 문재인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입니까? 탈원전을 했어요. 탈원전을 해서 5년간 우리나라가 경제 손실을 얼마나 봤냐? 11조나 손실을 봤습니다. 전력은 중국 가택이 되고 태양광 장비는 중국 가택이 되고 완전히 중국과 북한이 털어먹는 망할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자유의 아이콘, 법치의 아이콘, 정의의 아이콘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이 반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자유의 여정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윤석열 외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할 때에 동시에 힘차게 대한민국이 흔들릴 만큼 윤석열 외쳐주십시오. 알겠죠? 시작합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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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다섯 번만 더.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여러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에서 세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3년 전에. 첫 번째,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하겠다.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기득권 세력을 개혁하겠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전에 대선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유시민이는 1% 차이로 이재명이 이긴다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코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어이 이재명 보고 있는 거 알아요? 이재명 요즘에 겁이 나서 저희 집회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어이 이재명 보고 있나?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 분이고 앞으로도 지킬 분이란 걸 위해서 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이 망가뜨려 놓은 원전 전부 다 복구시킨 거 아시죠? 우리나라 에너지 주권 중국으로 넘어갈 거를 대한민국 것으로 만들 거 알죠? 원전 복구가 끝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원전 수출한 거 알죠? 체코의 원전 수출, 중동의 원전 수출, 미국이랑 원전 MOU 체결. 대한민국 역사상 수출 규모 최대 윤석열. 전부 다 팩트입니다. 작년에 윤 정권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세웠었어요. 수출 규모 최대를 찍고 무역 흑자를 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방산 수출 역대 최고. 그것뿐만입니까? 우리 청년들 일자리 갈아먹고 있는 주적 민노총 아시죠? 민노총이 말이죠 1년에 우리나라 일자리 17만 개를 없애는 거 아십니까? 이 민노총과 피 흘리기까지 싸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민노총의 불법 집회 다 때려잡아. 가짜 명단 다 깔아. 회계 투명하게 해라. 그래서 사라진 민노총 숫자 22만 명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대통령 본 적 있습니까? 이런 대통령 우리 국민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요 어떤 약속을 지켰냐면 이 대한민국의 가장 부패한 세력, 저 돈만 받아먹고 일 안 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저해하고 북한과 중국에 기생하는 저 반국가 세력, 처음부터 싸우겠다 했고 지금도 싸울 것이고 앞으로도 싸울 분이 바로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계엄령을 선포할 때 윤 대통령이 왜 국회를 범죄자 소굴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총선, 이때 민주당이 출마시킨 전과자가 무려 100명입니다. 100명! 여러분, 윤 대통령이 말이죠, 참모들과 그간 아주 비밀리에 겸손하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연봉을 10% 자진 삭감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기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망할 놈의 국회는 자기들의 연봉을 1억 6천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짓이 뭐예요? 간첩이 바글바글합니다. 여기 주변에도 공작원이 가득할 겁니다. 전 세계에 중국 공산당을 선전하는 공작원 아시죠? 전 세계에 공작원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공작원이 가장 많아요. 1년에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 방산기술 해킹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시도한지 아십니까? 3,000건입니다. 3,000건! 대한민국의 작년에 기업 기밀이 엄청나게 많이 유출됐는데 100건 가까이, 그 중에 75%가 중국한테 유출된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철강, 원전, 자동차, 배터리, 문재인이가 나라 말아먹을 때 이 나라의 산업이 중국한테 전부 다 추월당했는데, 그럼 이때에 정신 똑바로 박힌 국회라면 중국 견제할 법안 내야죠. 근데 이자들이 뭐 했어요? 중국 간첩 못 받게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자빠진 친중, 매국, 종중 집단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요약하자면 대통령은 중국이랑 싸우겠다, 내 연봉 삭감하겠다, 목숨 걸었다 할 때에 한편에서는 내 배떼지만 불리면 작대이고 중국의 나라가 넘어가든 말든 그냥 대한민국 망해라 외치면 작대기다. 이게 국회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민주당을 범죄 단체라고 낙인 찍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은 이 기득권을 타파하고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용단을 내렸던 것이고, 그게 바로 계엄령입니다. 여러분, 계엄령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계엄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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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즘에 헌재에서 내란죄 프레임 거짓말 다 박살나는 거 아시죠? 야, 이 거짓말쟁이들 이거 처음에는 뭐 도끼다, 총이다, 뭐 국회 봉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했었죠. 여기에 이재명이니 한동훈이니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선동한 거 아시죠? 그래서 탄핵된 것도 아시죠? 근데 이제 뭐가 드러났습니까? 도끼 없었다, 실탄 없었다, 봉쇄 없었다, 체포명령 없었다, 사살조 없었다. 그러면은 반문하겠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는데, 거짓말이 무너졌는데 도대체 탄핵 심판은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그래서 이제는 경희대학교의 허영 교수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최고 권위자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냥 이 탄핵 심판 그만둬라. 이 탄핵 심판을 탄핵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학자가 그우입니까? 이분이 모든 진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분이 헌재에서의 불법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모든 지식을 끌어모아서 선포한 게 뭡니까? 탄핵 심판을 탄핵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대한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은 항상 위대한 대통령과 위대한 국민들이 반국가 세력에 맞서 싸우며 승리했던 역사입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맺을 때 당시에 국회가 뭐 했는지 아세요? 자기 자녀들을 다 도망 보냈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이 나라의 청년들이 피 흘리며 싸워갈 때, 미국의 장성들과 그 아들들이 피 흘리며 싸워갈 때, 한국 전쟁 때도 국회는 꽁무니 빼고 그 자녀들을 도망쳤습니다. 그때에 한국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의 급진적인 방안을 저지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미국의 휴전 결정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포기했습니까? 끝까지 싸워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따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고급을 일으키고 산업조도의 산업을 일으키고 경부고속도로를 닦고 현대중공업 만들고 포스코를 만들고 삼성전자를 만들 때에 그때도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경부고속도로에 들어놓고 박정희가 철강을 팔아서 부자들 배를 채운다 하고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나라가 두 쪽 난다고 선동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믿어준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여기 계신 애국 시민들과 같은 애국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중국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하고 선관위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짓밟을 때에 수사기관이 무너지고 정당이 배신하고 언론이 거짓말해도 윤 대통령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입니다. 오직 싸우는 자만이 자유와 주권과 법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시청이 흔들리고 서울이 흔들리고 이재명이 안경을 깨뜨릴 만큼 대통령에게 들릴 만큼 전 세계가 진동할 만큼 세게 한번 구호해치겠습니다. 아시겠죠?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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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이기자! 여러분, 이 열정적 있고 뜨거운 이 애국심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재명이 이기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기겠습니까? 한동훈이 이기겠습니까? 조선일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나라의 진실, 법치, 자유가 살아 숨쉬는 그 나라 보고 싶습니까?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새로운 나라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 나라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이 나라의 투표권을 짓밟고 이 나라의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을 짓밟은 대한민국의 최악의 세력 누구입니까?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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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 1, 2, 3, 4, 5 어제 헌재에서 밝혀진 충격전 진실 한 개의 장비만 그게 아니고 무려 수십 대의 장비에 다 그딴 식으로 비밀번호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북한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나라의 선거인 명부, 이 나라의 투표지, 이 나라의 사전투표 도장마저도 마음껏 해킹하고 훔쳐갈 수 있다는 게 어제 전국민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의 메커니즘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국민들이 침묵한다면 그거는 죽은 백성 아니겠습니까?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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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부정선거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수사하라라고 외쳐주십시오. 알겠죠?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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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나라 어렵습니다만은 윤 대통령이 보시기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제 어떤 성명이 발표되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껴있는 청년들이 많고 대한민국 대통령 지키기 위해, 아니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 위해 변호인단이 꾸려졌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래 우리 국민들이 뭉쳐서 싸우는 것을 보니 국민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수사기관이 좌편향되고 헌법재판소가 타락하고 언론이 타락하고 국힘이 우리를 돕지 않고 민주당이 폭주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여러분 애국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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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자유, 법치, 그리고 주권을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좌파들은 추상적입니다. 뭐 상생, 뭐 이상한 젠더, 뭐 이상한 공존, 그런 거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겁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웁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마지막으로 대통령 힘내시라고 한번,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 국민이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출발을 했어요. 우리는 3년 전보다 더 강해진 거 아십니까? 우리 3년 전보다 더 끈끈해진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3년 전보다 더 뜨거워진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우리가 만든 그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지난 2년 7개월간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모든 욕을 먹으면서까지 우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킨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갖 모욕을 당한 그 대통령이 왜 그걸 참았겠어요? 그거는 다소리예요. 애국심. 애국심.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국민들을 사랑하는 국민사랑.
애국심과 국민사랑으로 우리를 지킨 그 대통령 우리가 지킵시다. 자, 끝으로 윤석열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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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외침이 대통령께도 전달될 줄로 믿으며 이 외침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음을 믿으며 지금뿐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대한민국 역사 전체 가운데에 이 메아리가 영원토록 울려 퍼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